台湾人民用行动成功抵御外部势力的介入，因为我们相信自己的总统自己选。 네,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굵직한 선거들이 치러집니다. 그 첫 번째였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으로도 주목받았던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관련 내용 호서대 교양학부 전가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전략 경쟁 아닙니까? 네. 이제 대만 내에서 선거를 하고 있지만 대만의 후보자들이 친미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친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라는 걸로 참 논쟁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친중 친미라는 특징으로 나뉘는 것은 올바른 어떤 구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안 문제, 특히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경직적이냐, 유연하냐, 네.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그거는 해석상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친미, 친중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경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만 해협은 1년에 175만 대의 여객기가 지나갑니다. 그중에 50%가 여객 운송이고요. 네. 그리고 55만 척의 배가 지나가는데 90%가 화물 물동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역의 절대적인 어떤 물류의 공급 경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급선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이 한국, 일본, 중국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경제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잘 아시다시피 이 네 나라가 모두 수출 지향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특히 더 세계 공장이라는 변명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도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대리전적인 성격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측면, 지경학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인 측면까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이라는 거는 중국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은 문화에 대한 왜곡 혹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전파하는 데에 대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네.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잡아줄 수 있는 나라들의 올바름의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대만이 적어도 중국 문화, 중국 역사에 대한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이 타이완 총통 선거의 결과가 친미 성향에 친미 성향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민진당이 이기게 된 비결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양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굉장히 거칠고 빡한 그런 정책적인 선택을 해왔는데 시진핑 들어서 이미 3번에 걸친 대만 선거를 목격하면서도 그 선거의 결과를 친중적이거나 그리고 통일지향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반중적이거나 그리고 반통일적 그리고 대만 독립으로 만든 거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차이원 정부가 만들어놓은 정치적 자산을 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경제 성장을 했고 코로나라는 그 전대미문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했고 그리고 국제사회 대만에 대한 위상을 증가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래서 민진당에 대한 어떤 자산을 굉장히 수혜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역할, 극복의 문제 그리고 어떤 장점을 안고선도 40%밖에 득표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라이칭더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아픔이라고 볼 수 있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더욱이 하나를 더 집착을 하면은 이게 의회, 입법회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추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졌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자산,
어떤 조직 그리고 자금도 없는 민중당을 캐스팅 보드로 상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진당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일 겁니다. 네, 자 그럼 타이완의 새로운 총통으로 당선된 라이칭더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感谢台湾人民共同写下了民主的新页，并向世界展现了对民主体制的珍惜。这是我们永不放弃的坚持。作为2024世界大选年最瞩目的第一场大选，台湾缔造了民主阵营的第一场胜利。在民主和威权之间，我们选择 站在民主这一边，中华民国台湾会继续和国际民主盟友并肩同行。 네, 라이칭더 당선인 그리고 특이하게 또 의사 출신 정치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이번에 몇 가지 기록을 세웠는데 의사 출신인 총통이 나온 것도 대만에서는 처음이고 네. 그리고 부총통이 총통이 된 경우도 처음이다라는 거. 그리고 가정이 어떤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인간 승리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데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성격이나 외모에서 비춰지는 그런 부드러움에 비해서 정치적인 성향은 굉장히 강고하다. 그리고 고집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그런 고집이 중국과의 어떤 대화 국면에 그다지 뭐 좋은 장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라이칭더 당선인, 자 민진당 소속인 현 총통이 차이잉원 총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독립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강한 타이완 독립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죠? 2020년 차이잉원이 제2기 집권과 관련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 라이칭더와 이제 어떤 경선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라이칭더가 차이잉원 전 총통을 향해서 너무 흐물흐물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같다. 저 분명히 독립에 대한 입장, 대만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아주 강성의 어떤 대만 독립 성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 총통보다는 더 강력한 그런 정치적인 신앙, 그 중에서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뭐 본인은 실무적인 대만 독립파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뭐 실무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강경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는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늘상 하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안 받기 위해서. 자, 미국의 그럼 대타이완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대타이완 정책의 핵심이라는 거는 적어도 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는 대만의 어떤 전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그것을 중국과의 경쟁 혹은 어떤 대화의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략적인 경쟁인데 네. 이때 블링컨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만을 활용하는 거 충분히 이해하라 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우린 세 가지로 본다. 경쟁할 수 있고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립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대립과 경쟁과 협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 台湾是中国不可分割领土的历史和法理的根基。台湾从来不是一个国家，过去不是，今后更不是。台独从来不可能成事，过去不能，今后更绝不可能。台湾岛内，谁想搞台独，就是分裂中国的国土，必将遭到
历史和法律的严惩。国际上谁要违反一个中国原则，就是干涉中国的内政，侵犯中国的主权，必将遭到全体中国人民乃至国际社会的共同反对。 왕이 외교부장 원래 좀 강경파긴 합니다만 발언을 굉장히 독하게 했네요. 네. 자, 중국이 이전에 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엄포도 놓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중국과 대륙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 정도의 강도로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무력 어떤 분쟁을 상정을 해야 되느냐? 그만큼 대만 문제가 심각한 경우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한 길목에 있습니다. 보통 중국에서는 1도련, 2도련, 3도련을 얘기하는데 1도련의 첫 번째 관문이 대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만을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엔 더없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공급망 체인에 있어가지고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대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무력 사용으로서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혹은 대만의 대만 독립의 의지 혹은 미국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지금까지 47년 동안 개혁개방을 해왔는데 그걸 다시 0점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고 국제적인 위상도 하루아침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할 건데 과연 중국이 그걸 선택할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높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무력 충돌이다 국지전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상해 볼 수는 없나요? 시점 과거에 있었죠. 2025년도 인민해방군의 뭐 100주년 그리고 이 37년 뭐 매년마다 그런 기간이 나옵니다. 시간표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작년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5년, 27년에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제 언론은 환호를 했죠.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간표가 없어졌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긴장의 국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그러한 긴장의 어떤 그 탄성도 굉장히 탱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우리가 좀 주도 면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양안과의 긴장이 높아지거나 혹시나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어떻게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일부에서는 뭐 한국의 참전, 한국의 군사적 개입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개입의 여부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만 해협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강 건너 물을 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국제사회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주목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가림 호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